반갑습니다. 택시 0.2 진행을 맡은 임채용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공식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희들이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부산본부의 정보와 소식을 좀 빨리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자는 그 취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다른 유튜브 방송을 제가 봤는데 가짜뉴스가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정하고 바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긴급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지난번 방송 드렸다시피 2차 방송에서는 최저임금 대표 소송을 홍보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간단하게 한 5분간 정도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국제신문 보도를 보셨는지요? 4월 21일자, 4월 23일자 보도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또 그러면서 안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신문 4월 21일자 보도를 보면 부산시가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 택시는 100만 원을 주는데 법인 택시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죠. 저도 분노를 했습니다. 당초 부산시가 개인 택시는 100만 원, 법인 택시는 50만 원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 택시에 주는 50만 원마저도 철회를 했죠. 그 보도를 보고 많은 조합원들이 저희 본부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분노를 터뜨리셨죠. 분회위원장님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부산본부가 좀 제대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본부는 몇 분들이 언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산시의 입장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 끝에 차량 시위를 하자. 사람을 모이는 것보다는 차량 시위를 하자. 연산동에서부터 서면 노타리까지 10km로 저속으로, 그렇다고 차를 안 움직이는 것은 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버스가 준법 투쟁을 하듯이, 물론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교통을 마비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완전히 마비시킬 수는 없고 고민 끝에 10km로 연산 노타리에서 서면 노타리까지 가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1일 날 집회 신고를 내고 경찰에게 통보를 했죠. 이런 사실을. 그래서 경찰도 발칵 뒤집혀지고 시도 이런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택시 노동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차량 시위를 하게 되면 부산의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불어보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택시 주목 운수과가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간장을 하는데요. 실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곳은 부산시 핵심정책과입니다. 핵심정책과에서 5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처리를 했죠. 그래서 택시 운수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노동자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시위를 계획했고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반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빠르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5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하면 집회를 안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논의 끝에 사실은 개인 택시가 100만 원을 받는 것은 개인 택시라서 1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지급 분류군에 개인 택시가 포함돼서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시도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시도를 살펴보니까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계획하고 있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50만 원 정도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집회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결정된 것이 23일이었죠. 그런데 기자가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부산시의 입장을 알고 국제신문이 이 사실을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에게 4월 23일 오후 1시에 최종 입장을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아침에 국제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시가 좀 빨리 저희들에게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부산지역본부 의장단, 각구 회장단들이 모여서 부산시에 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그 결과 이 정도면 미흡하지만 개인 택시에 비해서는 좀 미흡하지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법으로 정한 게 소상공인, 1년 매출이 3억 미만 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 개인 사업자도 당연히 소상공인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00만 원씩 받는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가 있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못한 같은 업종에 있으면서 그보다 더 못한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은 왜 안 주느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법인 택시들도 이번에 그거에서 전부 다 처음에는 해준다라는 그 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서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날지 모른다. 지금 우리 부의장들하고 지금 대화를 해본 결과에는 차를 한 1000대 동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 회사에 10대씩 동원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대 다 맞겠다. 자, 지금까지 여지껏 우리가 온순하게 이렇게 대나나 놓으니까 시에서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자, 이게 불법이라면은 차를 여러 수백 대 동원해가지고 준법 운행을 하겠다. 요걸 하자 하면 사업주 놈들은 반이야 이 말입니다. 저거 이익 챙기려고 했지 제 밑에는 종사한테 이 완전 너무 쉽습니다. 어찌됐든 간 회사 보면 종사에 우리 보면 좋아하고 있네.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이 어려운 속에 시에 가서 탄 돈 많아이라도 받아줘가지고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나는 대먹고 싶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무엇보다 이번 부산시 입장을 바꾸게 할 수 있었던 큰 동력은 우리 조합원들께서 지역본부에 분노를 표출해 주셨고 또 지역에 있는 각 사업장의 분위위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을 바꿀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부산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조직된 힘이 부산시를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 일부 유튜브에서는 부산 본부가 조합비를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듯 우리 분위위원장님들과 부산 지역 본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조합원들을 믿고 또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지역 본부는 조합원들의 근익신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2가지 공지사항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복지재단은 우리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요금에 있는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를 감면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만든 재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법인택시, 회사택시 조합원들의
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재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우리 조합은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과 또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 다 금액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학자금 지원 사업은 작년에는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00만 원. 중증 질환자는 작년에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조정을 했답니다. 학자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좀 적어서 금액을 올렸고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8월 달에 대상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0월 중에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셔서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끝으로 긴급 민생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5월 중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주 4월 29일입니다. 녹화는 4월 29일인데 방송은 아마도 5월 초쯤 되겠죠. 최저임금 대표소송 관련해서 자세하게 변호사분을 모시고 궁금해하는 것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